이번 연말 개각에서 또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본격 총선 정국 시작을 알렸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을 붙들겠다라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 지역구 출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리 국가의 운명이 걸린 일에서 그래도 제가 해야 될 일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딱 한 사람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을 붙잡고 제가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명룡대전, 이게 현실화될지 이것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원희룡 장관은 진작에 그 개항 출마 생각을 좀 했던 걸로 밝혀지고 있어요. 그 대통령께도 보고를 드렸고 대통령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세요. 그 개항이라는 곳은 그 2000년 이후 총선에서 단 한 번 보궐선거 때 빼고는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긴 지역구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기기가 어려운 지역구죠. 근데 거기로 이제 자처한 이유는 저도 자기는 당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다. 손해볼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마 요즘 원희룡 장관의 행보를 보면 새로운 신윤핵관의 찐윤핵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지금 박근혜 정부 때 그랬잖아요. 그 어느 뭐 의원님이 그 국회에서 그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실 때 대통령님이 저 여기 있어요 하는데 그 4.1 집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대통령님이 저 여기 있어야 하시는 발언으로 보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을 붙들어 매겠다 그랬거든요. 그 앞길을 가로막는 붙들어 매겠다면 누구예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잖아요.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딱 한 사람,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아니 원희룡 장관이 말씀하신 그분은 뭐 동의하시나요? 누가 봐도 이재명 그렇죠. 대표를 지목해서 그 얘기를 한 거겠죠. 왜냐하면 그 보수 기독교계의 목사님 장로님들 모임이었으니까 방공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집회가 그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목사님이 자, 주먹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좌우에 우리는 이겼습니다. 와따 원희룡 간증 잘하네. 내가 웬만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거든. 내가 아주 쏙 빠지게 하네. 쏙 빠지게 해. 원희룡 장관께서는 그 이철우 경북지사가 정광훈 얘기는 싹 빼고 대구 경북 지역에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는 큰 행사가 있으니까 와서 간증 한번 해라 해가지고 잠깐 마치고 바로 갔다라는 거면서 나는 정광훈 목사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죠. 근데 대기실에서 딱 사진이 찍혔죠? 예, 단독 특정으로 나왔습니다. 인사국복하고 하는 게 다 나왔는데 난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좀 그렇고요. 또 과거 미래통합당 때는 우리 원희룡 장관이 정광훈 목사님을 상대로 좀 껄끄러운 말씀하셨어요. 그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정말 카메라 샤워를 받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한 사람들 같다. 그분들요, 당에 이걸 떠나가지고, 언론에 조금이라도 카메라에 주목받고, 박수소리에 굶주려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오히려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또 국민의 지지를 모으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굉장히 만연하던 때였습니다. 근데 당국의 방역 지침을 밥 먹듯이 위반하면서 계속 그 광화문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 교회 이름이 사랑제일교회인데 어떻게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랑제일교회냐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원희룡 장관도 좀 재승박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전광훈 목사와 대기실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나오자 원 장관 측에서 재차 반박을 했죠. 전광훈 목사가 참여하는 줄 모르고 간 집회였고 다음 연사가 전광훈 목사였기 때문에 10수초 만난 것에 불과하다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만났다라고 하지 않고 스쳤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 아닌가요? 아, 개인적으로 만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정정을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처음에 그렇죠? 그 정치인들한테 종교가 뭐냐고 하면 여기 정치인 계시지만 보통 기불릭이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종교를. 기독교, 불교, 카톨릭 다 묶어서. 그래서 기불릭이라고 하거든요. 네. 원희룡 장관은 진정한 기독교인이에요. 신앙이 굉장히 깊고 형님이 목사님이시고 그 집안 친정 뭐 시댁 다 할 것 없이 네. 다 그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북한에서 또 내려온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렇고 하더라고요. 예. 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이 굉장히 깊고 또 실제로 기독교 관련 행사에 많이 참석하세요. 잘 모르셔서 그러지. 그래서 간증도 하시고 그런 분이라서 그 행사에 간 것이지 아마 정광훈 목사가 오는 걸 알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앞길을 가로막는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거잖아요. 원희룡, 이재명 이 대결이 성사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희룡 장관 나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뻐하셨다고 해요. 예, 왜냐하면 개항에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당내에서 그 쉬운 지역구에 그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0.5선인데 내년에 또 나오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비주류에서 대표? 네. 안동 가라, 대구 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후순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내년 총선에서 나올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원희룡, 한동훈, 거물이 온다? 이재명 내가 대표한테 막자. 돗자리 깔아주는 오히려. 거죠. 자기가 출마할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죠. 그 지역구의 특성이 그렇거든요. 김교환 실장께서 뭐 출마할 명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 네. 그 명분 따지려면은 애초에 자기 살던 분당에 재보궐이 있었잖아요. 거기 나갔어야죠. 경기도지사를 하고 성남 분당에 살면서 분당 갑에 재보궐이 생겼는데 거길 안 가고 계양에 있던 송영길 의원을 서울시장으로 보내고 비워가지고 글로 갔잖아요. 네. 아니 명분 생각하고 한다면은 이건 훨씬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글쎄 비례 말번 이런 것도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무조건 개항 출마하시죠. 그냥 출마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때 재보궐 때도 사실은 생각을 해보시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이름 기억하세요? 네, 의사 출신이라고밖에 기억이 안 그죠? 납니다. 네. 성함 기억 못 하잖아요. 그런 분한테 박빙 접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력을 거기다가 또 집중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아주 손쉽게 너끈하게 이긴 게 아닙니다. 굉장히 박빙으로 왔었고요. 그렇죠. 예. 원희룡 장관이 와서 땡큐다 아니다 그것도 잘 모르겠고요. 제가 그 명령대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네. 좀 크게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재명 지사가 뭐 무리하게 보궐선거에 출마하고 이런 건 법치를 좀 깨는 행위였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런 크게 전선을 크게 치고 이런 관점에서 전국을 운영해 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원희룡 장관이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민경호 대표님처럼 나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민주당이 강하다, 네. 다 이겼다라고 많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운동권 경력은 꽤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일찍 그 제도권에 진출해서 예. 원희룡 장관의 운동권 경력은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민 대표님이 원 장관님 길을 갈 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수재시고 네, 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운동권을 맞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민주당은 운동권이 과도한 집단인데 운동권을 누가 맞서는 게 좋다고 생각하냐면 40대, 50대의 전문가 집단, 새로운 참신한 전문가 집단이 맞서는 게 시대적 조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